근본이자가 폐지되면서 돈의 가치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집 경영을 맡긴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죠. 얼마 전엔 출간 20주년을 맞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자리에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오랜 기간 꾸준한 사랑을 받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성공 법칙 베스트 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투자할 때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2천만원짜리 콘도를 샀어요. 월 3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뭐 대단할 게 없었죠. 첫 투자로는 뭐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도 시작했죠. 경험이 쌓이면서 더 스마트하게 투자하고 높은 수익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약 80억 정도 하는 빌딩을 구입했는데 제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았죠.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빼고 월 3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1년이면 거의 4억이 되네요. 일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비한 것처럼 막연한 존재로 여기는데 제 생각에 돈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면 더 많은 것으로 제게 돌아오는 거죠. 뭐 여러 종교에도 많이 베풀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베푸는 성격이 아닐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제 가난한 아빠는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바랬었죠. 종교적 관점에서 봐도 그건 옳지 않죠.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원리니까요. 가난했던 시절 공과금 낼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속 전화를 받게 됐는데 보통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떻죠? 네, 힘들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망했어. 이제 난 가망이 없어. 전 좀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더 부지런해지고 똑똑해지라고 격려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웃기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저 자신입니다. 제 가치를 높이게 되면 돈은 따라오죠. 1973년 첫 투자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천만원짜리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또 투자를 했습니다. 배운 걸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거죠. 제 돈은 최소화하고 레버리징을 활용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시스템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죠. 패턴은 똑같습니다. 돈 버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분야를 넓혀서 위험 분산을 해야 하지 않냐고요? 사실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한 돈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잘 아시다시피 위험이 적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닐 뿐이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 버는 방법 한 가지를 깊게 팝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실행에 옮기죠. 그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요. 경제 위기 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세계 경제가 위기라고 했어요. 그게 제게는 기회가 됐고 골프장 5개를 구입했습니다. 사실 5년 전부터 관심을 두던 곳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너무 비싸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약 3천억 정도 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시티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그 골프장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인수에 필요한 돈도 다 해결해줬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매출은 꽤 좋았는데 수익은 나지 않았죠. 매출이 올라갈수록 적자를 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자 아빠를 찾아가서 돈을 좀 빌리려고 했어요. 부자 아빠는 저를 꾸짖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지? 그리고 제 사업 역량에 대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건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업체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맞죠? 각 요소를 잘 설계하면 자동으로 돈이 만들어지죠. 중요한 건 제품, 마케팅, 법률, 제조, 고객과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월급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은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고액 연봉자는 월급의 최대 42%까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소극적 소득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사업가들이 해당될 텐데요. 대부분 나라의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일을 하고 삽니다. 그 노력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업체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겠죠.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업가들은 성공한 실패자이기도 합니다. 헨리 포드도 5번이나 실패를 경험했고요. 스티브 잡스는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잘리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독점 혐의로 법정에 서기도 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수조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수십억을 잃기도 했는데요.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인데요. 학교에서는 실수를 하면 실패자로 낙인을 찍죠. 하지만 학교는 진짜 인생이 아닙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런 실패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가난한 아빠는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제 부자 아빠가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산을 계속 늘렸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거나 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발생시켰죠. 1971년 근본이자가 폐지되면서 돈의 가치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집 경영을 맡긴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로 인해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10년 전에 비교하면 물가가 2배, 3배 오르지만 은행에 있는 돈은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저축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요. 대신 위험을 상쇄하는 해지로 대체가 돼야 하는 저는 은행에 저축하기보다는 금이나 은 등 실물 자산을 구입해서 해칭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역시 로버트 기요사키는 명불허전이네요. 여러분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하시는 일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